1980년 여름 서울 구로공단 봉제 공장의 제단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봉틀 소리와 섬유가루가 공기를 채우는 그곳에서 19살 이선희는 천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올라온 지 반년. 그녀는 서울이 낯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선희야, 점심 같이 먹을래? 같은 재단실의 박기철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23, 서울 토박이인 그는 말을 잘했습니다. 선희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설렜습니다. 공장 뒤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고 주말이면 여의도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는 너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믿었습니다. 석 달 후 선희는 임신을 알았습니다. 약국에서 산 테스트기에 2줄이 그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애기 생긴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내 애인지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희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밥상을 엎었습니다. 꼴을 보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자식 데리고 이 집 문턱도 넘지 마라. 선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구로동 쪽방촌에 보증금 50만 원, 월세 8만 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사평 남짓한 공간. 변소는 공동이었고 수도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1981년 3월 5일 구로성심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백성민, 중걸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선희는 아기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민준을 업고 재봉틀을 밟은 적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미혼모래. 애 아빠는 어디 갔대? 선희는 귀를 막았습니다. 중요한 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만점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나 1등. 그래, 우리 민준이 최고네. 엄마가 떡볶이 사줄게. 선희는 월급의 반을 교육비로 썼습니다. 학습지, 과외 학원. 민준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반장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선희는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면서도 민준이가 대학만 가면 일하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고2 여름방학 선희가 목욕탕 갈 준비를 하는데 방문 틈으로 누군가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휙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속옷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민준 방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속옷을 발견했습니다. 선희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게 뭐니? 엄마, 나도 모르겠어.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내가 왜 그래? 엄마가 나를 의심해? 선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사춘기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민준은 전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PC방에 가거나 집에서 컴퓨터만 했습니다. 선희가 알바라도 해봐라고 하면 민준은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라며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선희는 더 일했습니다. 공장 야근, 주말 특근,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공장에 도착하면 오전 7시.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다시 빨래, 청소, 반찬. 주말에는 민준을 데리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최고네. 그 기억이 선의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1999년 5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선희는 재단대 앞에서 청바지를 재단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깜깜해지고 바닥이 기울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동료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구로성 신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왼쪽 뇌혈관이 터졌어요. 나이가 젊은데 과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선희는 왼쪽 팔이 저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저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감각이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극진히 예의를 갖췄습니다. 제가 어머니 모실 수 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효자네, 효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선희는 안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컸고, 왼쪽 팔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선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10년간 어떤 지옥을 경험하게 될지, 효자라는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 민준의 손을 잡으며 선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1999년 5월 28일 선희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민준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아들 효자네요. 요즘 보기 드문데. 기름동 빌라 2층. 민준은 엄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엄마, 제가 다 할게요. 밥, 청소, 빨래. 걱정 마세요. 처음 사흘은 괜찮았습니다. 민준은 아침마다 죽을 끓였습니다. 호박죽, 야채죽, 전복죽. 선희는 감동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다니. 나흘째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김미숙 씨가 왔습니다. 50대 중반, 경력 10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선희를 부축해 화장실에 데려가고 20분 만에 목욕을 끝냈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로션을 발랐습니다. 깔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월, 수, 금 올게요. 물리치료도 같이 해드릴게요. 김미숙 씨는 선희의 왼팔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굳지 않아요. 선희는 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존중하며 돌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민주는 김미숙 씨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좀 보세요. 엄마 겨드랑이가 빨개요. 그건 원래 피부가 약해서 너무 세게 문지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마비 환자는 피부가 약하대요.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요. 경력이 많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미숙 씨는 2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분이 너무 예민하셔서 제가 일을 못하겠어요. 민주는 혼자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욕날, 민주는 선희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엄마, 창피해하지 마세요. 나 아들이잖아요.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손이 선희의 등을 닦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민준아, 거기는 내가. 엄마,
혼자 못하잖아요. 제대로 안 씻으면 감염돼요. 민준의 손이 아랫도리에 머물렀습니다. 너무 오래. 선희는 불편했습니다. 민준아, 그만. 하지만 민준은 계속했습니다. 엄마, 여기 제대로 안 씻으면 요도염 걸려요. 인터넷에 나와요. 30분이 지났습니다. 40분. 1시간. 선희는 지쳤습니다. 민주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비 환자는 이렇게 오래 씻어야 해요. 김미숙 아주머니는 대충 했어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들인데. 아들이 엄마를 돌보는 건데. 다음 날 옆집 김정숙 씨가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나갔습니다. 선희 언니 좀 뵐게요. 지금 주무세요. 약 먹고 잠드셨어요. 그럼 깨면 제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희는 거실에서 들었습니다. 정수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때문인가? 머리가 멍했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숙 아줌마 왔다 갔어요. 근데 엄마 지금 상태로는 손님 받기 힘들죠?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 권사님, 공장 동료 순자, 친구 영희. 모두 찾아왔지만 모두 문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엄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 필요하대요. 선희는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라디오도 민준이 켰다 껐다 했습니다. TV 리모컨도 민준이 관리했습니다. 전화기는 거실에 있었고 선희는 휠체어 없이는 거실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없으면 어떡해요? 요양원 가면 학대당해요. 나만 믿어요. 민주는 매일 속삭였습니다. 선희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유일한 세상이었으니까. 2000년 여름 목욕 시간은 이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준의 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가슴을 주무르고 다리 사이를 만졌습니다. 선희는 울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그만. 엄마, 이게 치료예요. 림프 마사지, 혈액순환. 다 엄마 건강을 위한 거예요. 선희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왼쪽은 마비됐고 오른쪽은 약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먹인 약, 하얀 알약, 파란 캡슐. 비타민이에요, 엄마. 하지만 그건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나면 온몸이 풀렸습니다. 생각이 느려졌습니다. 저항할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선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이 편의점 간 사이 거실로 기어갔습니다. 왼쪽은 마비, 오른쪽 팔다리로 바닥을 밀었습니다. 5m가 5km 같았습니다. 전화기에 손이 닿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2입니다. 저기, 살려주세요. 약 때문에 혀가 꼬였습니다. 말이 어눌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기름동, 빌라, 2층, 기름동 어디신가요? 정확한 주소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선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뭐해? 민준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세요.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은 선희를 침대로 끌고 갔습니다. 거칠게. 선희의 오른쪽 팔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멍이 들었습니다. 엄마, 또 그러면 묶을 거예요. 알았죠? 그날 밤
선희는 천장에 금간 페인트를 세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2001년 봄 민주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희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선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밤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천장을 보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00까지 세면 끝날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만 믿어요. 민주는 속삭였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하느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선희는 날짜 감각을 잃었습니다. 계절만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뭇잎이 푸르면 여름, 떨어지면 가을. 2002년 6월 TV에서 대한민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드컵이었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 2002년이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선희는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 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2002년 6월 어느 날 TV에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 터져 나왔다. 붉은 악마들이 광화문을 메웠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에 금간 페인트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38번째 금. 아, 월드컵이구나. 2002년. 그게 전부였다. 6월인지 7월인지도 몰랐다. 화요일인지 일요일인지도 몰랐다.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그저 아침이 오면 민준이 들어오고 밤이 오면 민준이 나갔다. 민준은 규칙적이었다. 아침 7시 미음 한 그릇, 약 3알. 오전 10시 첫 번째 치료라는 이름의 고문. 오후 2시 점심과 약. 오후 5시 목욕. 밤 10시 잠들기 전 의식. 선희는 천장을 보며 숫자를 세는 것으로 버텼다. 만까지 세면 끝날까? 끝나지 않았다. 2003년 봄 선희는 탈출을 시도했다. 민준이 편의점 간 틈 거실로 기어갔다. 왼쪽은 마비, 오른손과 오른발로 마룻바닥을 밀었다. 5m가 5km처럼 느껴졌다. 손톱이 깨졌다. 무릎이 까졌다. 전화기가 보였다. 손이 닿았다. 수화기를 들었다. 112. 떨리는 손가락으로 눌렀다. 여보세요, 112입니다. 저기, 살려주세요. 약 때문에 혀가 돌지 않았다. 말이 어눌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기름동, 빌라, 2층, 기름동 어디신가요? 번지수를.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이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뭐해? 민준은 세 걸음에 전화기를 낚아챘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치매 있으세요.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네, 괜찮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민준은 선희의 팔을 잡았다. 거칠게 침대로 끌고 갔다. 선희의 오른팔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뼈가 울렸다. 엄마, 또 그러면 묶을 거예요.
그날 밤 민주는 선희의 오른팔을 침대 난간에 묶었다. 수건으로 단단하게 3일 동안 풀어주지 않았다. 화장실도 침대에서 해결해야 했다. 선희는 인간이 아니었다. 짐승도 아니었다. 그냥 물건이었다. 2005년 가을 민주는 선희를 병원에 데려갔다. 정기검진, 성북구 보건소 부속 의원. 의사는 50대 남자였다. 백발, 검은 뿔테 안경.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민준이 대답했다. 선생님, 엄마는 말을 잘 못해요. 뇌졸중 후유증이에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보호자분이 효자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데. 의사는 웃었다. 민준도 웃었다. 선희는 의사를 똑바로 봤다. 눈으로 말했다.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의사는 차트만 봤다. 혈압 130에 85. 양호하네요. 약은 계속 드시고 다음 달에 또 오세요. 5분 진료였다. 민준과 의사는 복도에서 담소를 나눴다. 요즘 이런 효자 드물어요. 어머니 복 받으셨네. 에이, 당연한 거죠. 선희는 휠체어에 앉아 복도 끝 비상구를 봤다. 저기서 떨어지면 끝날까? 2층이니까 죽지는 않겠지. 그럼 더 고통스럽겠지. 선희는 눈을 감았다. 2007년 여름 옆집이 이사 갔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은 젊은 부부와 2살배기 딸이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벽을 넘어 들렸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소리 없이 민주는 새 이웃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박민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조용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뇌졸중이셔서 제가 모시고 있어요. 효자시네요. 힘드시겠어요. 젊은 부부는 선희를 본 적이 없었다. 10개월 살다가 이사 갔다. 선희는 그들의 이사 가는 날도 몰랐다. 2008년 겨울 선희는 거울을 봤다. 민준이 화장실에 데려갔을 때였다. 거울 속에 낯선 노파가 있었다. 백발, 꺼진 눈, 주름투성이 얼굴. 이게 나야? 선희는 1951년생이었다. 57세.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70대처럼 보였다. 9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민준이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얼굴 보고 싶었어?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울을 보는 것도 지쳤다. 2009년 5월 뭔가 달라졌다. 선희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작은 저항을 시작했다. 민준이 밥을 먹일 때 입을 닫았다. 엄마, 밥 먹어야죠. 고개를 저었다. 왜 이래? 선희는 계속 입을 다물었다. 민준은 억지로 입을 벌렸다. 숟가락을 쑤셔 넣었다. 선희는 뱉었다. 민준의 얼굴에 미움이 튀었다. 엄마. 민준은 선희의 뺨을 때렸다. 선희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 귓속이 울렸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선희는 민준을 봤다. 처음으로 분노가 올라왔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이 새끼가. 2009년 6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목욕 시간이었다. 민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희는 알았다. 목욕 후에 뭐가 오는지. 10년간 반복된 패턴. 민준이 선희의 옷을 벗기려 했다. 선희는 오른손으로 밀쳤다. 약한 힘이었지만 저항이었다. 엄마, 힘들게 왜 그래? 민준은 웃었다. 그리고 선희의 목을 잡았다. 숨이 막혔다. 선희는 오른손으로 민준의 손목을 잡았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그때 뭔가 터졌다.
10년간 쌓인 것들이 공포, 수치심, 분노, 절망. 선희는 소리쳤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10년간 쓰지 않은 목소리. 제발 누가 좀 살려주세요. 민주는 선희의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선희는 계속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비명은 벽을 뚫었다. 옆집, 아랫집, 복도. 옆집 김정숙은 그날 감기로 회사를 쉬었다.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벽 너머에서 비명이 들렸다. 살려주세요. 정숙은 벌떡 일어났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저게 뭐야?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준이 나왔다. 얼굴에 땀이 흘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통증 때문에. 약 먹였어요. 제가 볼게요. 비켜주세요. 정숙은 민준을 밀쳤다.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 문을 열었다. 선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옷이 반쯤 벗겨져 있었다. 목에 빨간 손자국.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주머니. 선희는 정숙을 봤다.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도와주세요. 정숙은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경찰 부른다. 민준이 말했다. 아줌마, 오해예요. 엄마가 치매 때문에. 닥쳐.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112 신고. 5분 후 경찰 도착. 10분 후 구급차. 선희는 들것에 실렸다. 민주는 수갑을 찼다. 구급차 안에서 선희는 창밖을 봤다. 6월의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10년 만에 보는 바깥 풍경. 구급대원이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숨은 쉴만 하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10년 만에. 사이렌이 울렸다. 선희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났다. 정말 끝났구나. 구급차는 보라매병원으로 향했다. 선희는 창밖의 빌딩들을 봤다. 간판들을 봤다. 사람들을 봤다.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10년의 침묵이 끝났다. 이제 선희의 목소리는 세상에 닿았다. 2009년 6월 12일 금요일 선희는 보라매병원 3층 병실에 누워 있었다. 깨끗한 시트,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쟀다. 할머니, 혈압 정상이에요. 좀 어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10년 만에 안전한 곳. 믿기지 않았다. 법의학 전문의가 진찰했다. 오래된 상은 최근의 폭행 흔적. 의사는 차트에 기록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병실에 와서 조서를 받았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한 문장도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경찰은 녹음기를 껐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선희는 울지 않았다. 눈물도 마른 것 같았다. 2009년 6월 15일 월요일 병실 문이 열렸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 단발머리, 안경. 언니.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선희는 기억했다. 경미. 오촌 동생 이경미. 경미야? 언니 나야. 기사 봤어. 경미는 선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언니,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모실게.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언니, 짐이 무슨 짐이야. 가족이잖아. 경미는 20년 전 친정아버지 장례식 때 본 게 마지막이었다. 선희가 민준을 데리고 갔을 때
친척들은 수군거렸다. 미혼모래. 경미만 다가와 말했다. 언니 힘내.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선희는 기억하고 있었다. 언니, 일단 퇴원하고 생각하자. 응? 선희는 경미의 손을 꼭 잡았다. 2009년 6월 30일 선희는 경미의 집으로 갔다. 성북구 정릉동 빌라 1층. 경미는 방 하나를 완전히 비웠다. 침대를 낮게 들이고 화장실에 안전바를 달았다. 언니, 여기 언니 방이야.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선희는 10년 만에 햇빛을 제대로 봤다. 따뜻했다. 첫날 밤 선희는 잠을 못 잤다. 민준이 들어올 것 같았다. 문소리만 나도 온몸이 굳었다. 경미가 문을 두드렸다. 언니 괜찮아? 응, 나 여기 있어. 무서우면 언제든 불러. 경미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눈을 감았다. 2009년 7월 물리치료사 박혜진이 왔다. 성북구 보건소 소속 30대 초반. 밝은 목소리.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혜진이라고 해요. 우리 같이 재활해봐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할머니, 늦은 거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혜진은 선희의 왼손을 잡았다.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할머니도 해볼래요? 선희는 시도했다. 왼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10년간 방치된 손.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해요. 혜진은 일주일에 3번 왔다. 월, 수, 금. 빠지지 않았다. 2009년 9월 선희의 왼손 검지가 움직였다. 1mm. 혜진이 소리쳤다. 할머니, 봤어요? 움직였어요. 선희는 믿기지 않았다. 다시 해봤다. 움직였다. 조금. 할머니,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혜진이 울었다. 선희도 울었다. 10년 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 12월 손가락 5개가 모두 움직였다. 2010년 3월 왼팔을 들 수 있었다. 6월 지팡이를 짚고 3걸음 걸었다. 경미가 울었다. 언니, 언니가 걷잖아. 언니가 걷는다고. 선희는 웃었다. 60세. 다시 걷기 시작했다. 2009년 8월 정신과 의사 정민아를 만났다. 40대 초반 차분한 목소리. 선희 씨, 편하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안전해요. 선희는 말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1999년, 2000년, 2001년. 말하다가 멈췄다. 숨이 막혔다. 정민아는 기다렸다. 천천히요. 괜찮아요. 3개월 후 선희는 물었다. 선생님, 이게 다 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민아는 선희의 손을 잡았다. 선희 씨, 듣고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선희는 그 말을 믿기까지 2년이 걸렸다. 하지만 결국 믿었다. 2010년 봄 선희는 마포구 망원시장을 걸었다. 경미가 손을 잡아줬다. 시장은 활기찼다. 떡집, 반찬가게, 생선가게.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 이거 얼마예요? 5,000원. 선희는 약초가게 앞에서 멈췄다. 쑥, 도라지, 오미자. 냄새가 좋았다. 언니, 여기 좋아? 응. 옛날에 할머니가 쑥차 끓여주셨어. 생각나. 경미가 웃었다. 그럼 언니가 해봐. 여기서. 내가? 응. 언니 손맛 좋잖아. 2011년 가을, 선희는
성북구 평생교육센터 약초반에 등록했다. 60대 할머니들 사이에 앉아 강의를 들었다. 쑥의 효능, 오미자, 우리는 법, 생강청 만들기. 할머니, 손재주 좋으시네요. 강사가 칭찬했다. 선희는 쑥차를 끓였다. 강의실에 향이 퍼졌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다. 이거 맛있다. 어디서 팔아요? 선희는 웃었다. 아직 안 팔아요. 팔아야 되겠네. 2012년 3월 15일 선인의 약초가 문을 열었다. 망원시장 골목 안쪽 3평짜리 가게. 경미가 임대료를 댔다. 언니, 천천히 갚아. 안 갚아도 돼. 첫날 매출은 15,000원이었다. 둘째 날은 2만 원. 일주일 후 단골이 생겼다. 할머니, 쑥차 하나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입소문이 났다. 저 할머니 손맛 있어. 두 달 후 매출이 50만 원을 넘었다. 선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쑥을 다듬었다. 도라지를 씻었다. 생강을 갈았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구로공단 재단실에서 천을 다루던 손. 2015년 여름 강태수를 만났다. 70세 퇴직 교사. 가게에 들어와 물었다. 오미자차 있어요? 네, 있어요. 태수는 차를 마시고 말했다. 맛있네요. 여기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3번 왔다. 화, 목, 토. 오미자차만 마셨다. 2달 후 물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할까요? 선희는 놀랐다. 저요? 네. 안 되면 괜찮아요. 선희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첫 저녁은 한강공원이었다. 태수는 김밥을 샀다. 둘은 벤치에 앉아 먹었다. 강물이 흘렀다. 태수가 말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이선이요. 저는 강태수예요. 말 편하게 해도 돼요? 네. 선희 씨, 나 다음 주 토요일에도 올게요. 선희는 웃었다. 그러세요. 2019년 가을, 선희는 70세가 됐다. 선인의 약초는 번창했다. 직원 2명을 뒀다. 태수와는 4년째 만나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둘은 한강을 걸었다. 손을 잡고 선희야. 응, 나 행복해. 나도. 태수는 선희의 과거를 알았다. 선희가 직접 말했다. 태수는 울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 선희야,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저녁 햇살이 한강을 물들였다. 선희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10년 지옥, 10년 재건. 선희는 다시 사람이 됐다. 아니, 처음으로 진짜 사람이 됐다. 선희야, 저기 봐. 노을 예쁘다. 응, 예쁘네. 둘은 한강을 바라봤다. 노을이 졌다. 내일 또 해가 뜰 것이다. 선희는 그걸 알았다. 2029년 10월 23일 수요일 망원시장은 평소처럼 북적였다. 선희는 가게 앞에서 쑥을 다듬고 있었다. 72세. 허리는 굽었지만 손은 여전히 날쌔다. 할머니, 생강청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손님에게 건네고 거스름 돈을 받았다. 오후 3시. 가게 문 앞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머니. 선희는 고개를 들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민준이었다. 20년 만이었다.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 내려앉지 않았다. 그냥 뛰었다. 평소처럼. 민주는 울먹였다.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선희는 그를 내려다봤다. 20년 전 그는 선희를 내려다봤었다. 지금은 반대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루게릭병이라고 들었다. 출소 후 6개월 만에 진단받았다고. 어머니, 저도 이제 아파요. 어머니가 겪은 것처럼. 선희는 쑥 다듬던 손을 멈췄다. 천천히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고 민준 앞으로 갔다. 민준 씨. 네,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내 아들은 1999년에 죽었어요. 그 뇌졸중 날.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단호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엄마 없으면 못 살아라고 했죠.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나는 당신 없이 20년을 아주 잘 살았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선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유리문 너머로 민준이 보였다. 그는 울고 있었다. 선희는 뒤돌아섰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그냥 떨렸다. 직원 미영이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선희는 물을 한 잔 마셨다. 진짜 괜찮았다. 2029년 10월 30일 경미가 전화했다. 언니, 민준이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대. 그래.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경미는 잠시 침묵했다. 언니 대단해. 진짜, 뭐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거.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선희는 웃었다. 나도 20년 전에는 못했을 거야. 언니 많이 강해졌어.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전화를 끊었다. 선희는 창밖을 봤다. 시장 골목이 보였다. 저녁 장 보러 나온 사람들. 활기찼다. 선희는 생각했다. 나는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2029년 11월 태수가 물었다. 선희야, 민준이 만났다며? 응. 어땠어? 선희는 차를 끓이며 대답했다. 아무 느낌 없었어. 그냥 남이었어. 잘했어. 태수는 선희의 손을 잡았다. 선희야, 나 자랑스러워. 뭐가? 널 만난 게.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게. 선희는 웃었다. 나 원래 강했어. 그냥 잊고 있었던 거지. 둘은 오미자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밤이 깊어갔다. 2030년 3월 망원시장 여성폭력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다. 선희는 회장이 됐다. 처음에는 3명이었다. 선희, 60대 가정폭력 피해자, 40대 성폭력 피해자. 첫 모임 선희가 말했다. 저는 72년을 살았어요. 그중 10년이 지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근데 그 10년이 72년 전부는 아니에요. 나머지 62년이 더 많아요. 특히 지난 20년이요. 선희는 웃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예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40대 여성이 물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다시 시작 안 하는 거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60대 여성이 울었다. 선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울어도 돼요. 충분히 울었으면 다시 일어서요. 우리 같이 일어서요.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가게 2층에서 열렸다. 한 달 후 5명이 됐다. 석 달 후 10명이 됐다. 2030년 5월 5일 어린이날, 선희는 한강공원에 있었다. 태수 옆에 둘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봤다. 연을 날리고 자전거를 타고 웃었다. 선희야. 응, 나 내년에 80이야.
나는 73. 우리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을까? 선희는 태수를 봤다. 그게 중요해? 아니, 안 중요해. 그냥 지금이 좋아. 선희는 태수의 손을 잡았다. 나도. 강바람이 불었다. 5월의 바람. 따뜻했다. 태수가 말했다. 선희야, 너 말이야. 응.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선희는 웃었다. 갑자기 왜? 그냥 말하고 싶었어. 둘은 한강을 봤다. 유람선이 지나갔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생각했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2030년 6월 어느 화요일 저녁 모임에 세 사람이 왔다. 30대 여성. 얼굴에 멍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선희가 말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여기는 안전해요. 여성은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다들 기다렸다. 저 남편한테 맞았어요. 5년 동안.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도망쳤어요. 어제 잘했어요. 진짜 잘한 거예요? 선희는 여성의 손을 잡았다. 제일 잘한 거예요. 도망친 게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사는 거예요. 여성은 울면서 웃었다. 선희도 웃었다. 모임이 끝나고 선희는 가게 문을 닫았다. 밤 10시. 시장은 조용했다. 선희는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엄마. 선희는 죽은 어머니를 떠올렸다. 1970년에 돌아가셨다. 선희가 10살 때.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정말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선희는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2030년 여름 선희네 약초는 10주년을 맞았다. 경미가 케이크를 사왔다. 태수가 꽃다발을 들고 왔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선희는 케이크에 꽂힌 초를 봤다. 10개. 불을 껐다. 모두 환호했다. 경미가 물었다. 언니, 소원 뭐 빌었어? 비밀. 에이, 말해봐. 선희는 웃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고. 경미가 눈물을 닦았다. 언니, 나 왜 우는 거야? 나도 몰라. 둘은 웃으며 울었다. 태수도 울었다. 직원들도 울었다. 오후 4시 손님들이 왔다. 모임 사람들이었다. 10명. 꽃을 들고. 할머니,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 11명. 선희가 가운데 섰다.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사진사가 말했다. 하나, 둘, 셋. 찰칵. 순간이 영원이 됐다. 2030년 가을, 선희는 73세가 됐다. 망원시장은 여전히 북적였다. 선희는 여전히 쑥을 다듬었다. 손님이 들어왔다. 할머니, 쑥차 주세요. 네. 차를 건넸다. 손님이 마시고 말했다. 할머니, 여기 차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선희는 웃었다. 비결이 있어요. 뭔데요? 고통을 이긴 사람만 낼 수 있는 맛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해 못한 것 같았다. 괜찮았다. 이해 안 해도. 저녁, 선희는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봤다. 별이 총총했다. 선희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이겼어. 진짜로. 그리고 웃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선희는 그걸 증명했다. 72년 인생, 10년 지옥, 20년 재건. 그리고 지금 선희는 살아있다. 단단하게.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선희의 인생은 계속된다.